다음 날에도 회중의 직접 신문은 계속됩니다. 조영달이 아뢰기를 시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남이와 유의하였을 뿐이며 모반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박자하가 아뢰기를 신이 남이의 집에 가보니 남이가 사람을 시켜 갑옷을 수리하면서 시인에게 다짐하기를 지금 국상 중인데 아무 까닭 없이 갑옷을 수리하면 사람들이 듣고 필시 이상하게 여길 것이니 너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모반하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장계진은 아뢰기를 남이가 일찍이 묻기를 용맹한 자가 누구냐 하여 시인은 모른다 하였는데 남이가 또 말하기를 이제 하늘에 성변이 있으니 야인들이 필시 일어날 것인데 내가 마땅히 공격하여 평정할 것이다 하였고 오직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중순이 아뢰기를 남이가 말하기를 내가 평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김국광, 노사신, 한계희가 주상께 아래어 옮겼다. 이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여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다 하였는데 시인은 단지 이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문치빈이 또 아뢰기를 시인이 입직하니 남이가 상소 초안을 바라잡아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정병은 모두 절 짓는 일에 나가 있어 군대의 형세가 미약하다고 하였고 또 석가의 일은 그 신통함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 공손치 못한 말이 많이 있어 장차 바로잡고자 하였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습니다. 고 대답하였는데 남이의 기생첩 탕문화는 남이가 성복 전에 고기 먹은 일을 다 말하였는데 남이를 처음 붙잡았을 때 소고기 수십 근이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 묻기를 내가 비로소 고기를 먹은 것이 어느 날인가 하였더니 시인이 병이 있어 국상 7일 후에 어미의 명으로 먹었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성복은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날 이수붕이 아뢰입니다. 시인이 일찍이 지방에 있을 때 문효량이 시인의 집 여종 덕지를 첩으로 삼아 시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10일 전에 들어와서 호두를 신숙주에게 보내기 위해 문효량으로 하여금 서신을 적게 하니 문효량이 말하기를 요즘 나라에 일이 있으니 나중에 하게 하여 무슨 일인가 물으니 남이가 말하기를 성변이 지금 나타나니 반드시 난을 기도하는 간신이 있을 것이다 하여 그 자가 누구인가 물으니 한 명의 이다. 그러나 아직 상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뢰지 못하고 있다. 너도 드러내지 말고 그 형세를 잘 관찰해보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는 문효량이 취해 들어와 더는 묻지 못하였고 이튿날 아침에 시인이 묻기를 어제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가 또 전에 하던 말을 더 자세하게 말해주게나 이런 큰일은 빠르게 아뢰어야만 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하니 문효량이 말하기를 남해가 아뢰니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발설하지 말라. 내가 조용히 처리하여 아무 일 없도록 하겠다 하셨다 했고 전하께서 마침내 궁궐의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껴 쓴 왕명서를 시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적히기를 군사의 형세는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수롭지도 않은 무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하만을 다투면서 세력 있는 집안의 추종자가 되어 임금의 어리고 약함을 업신여겨 자기의 편안함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에 있어 시인은 정말로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병고가 있음을 듣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이의 집을 드나들어 잡혀 들어온 문효량이 아뢰입니다. 시인이 10월 초에 입직하였을 때 남이가 말하기를 혜성이 아직 있느냐 하여 있다고 하니 남이가 하늘의 변화는 헛된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였고 또 지금 하늘의 변화가 이러하니 난을 꾀하려는 간신이 있을 것이다 하여
시인이 재촉하며 누군가를 물으니 한명회가 어린 전하를 끼고 정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하면서 내가 어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는가 하여 시인이 묻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닌데 누구와 함께 하려는가 하니 남이가 대답하기를 강순이 말하기를 우리가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으나 나는 늙었다. 그러나 너는 참으로 강하고 굳세니 난을 평정하는 일은 마땅히 내가 맡아야 한다. 라고 했다 하였으니 시인이 생각하기로는 강순이 반드시 참회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효령의 아뢰은 계속됩니다. 이달 초 10일에 시인이 신양과 함께 남이의 집에 가서 만나보고 나오려 하는데 남이가 붙잡아 말하기를 너와 할 말이 있다.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라 하여도 힘을 잃으면 해를 입게 되고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더라도 힘을 얻으면 날개를 활짝 펴게 된다. 만약 이 일을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니 비록 처와 자식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하여 신이 저들은 언제 거사하는가 하니 산릉에 나아가는 날 거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산릉은 국장을 치르기 전에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새 능을 말합니다. 분효령이 이어 아뢰입니다. 시인이 말하기를 지금 미리 아뢰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혼란한 상황에 어떤 방법으로 변란에 응하겠는가 하니 그때를 당하면 우선 우두머리를 처치한 다음에 아뢰겠다 하여 당장 아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아직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아뢰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이 다시 묻기를 거사하는 기일을 자네가 알면서 왜 그 흔적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니 기일을 비록 정하였다 해도 만약 그들이 숨기면 나 혼자 그것을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19일에는 유사, 이효백, 정승모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이가 김국강이 병적판서에서 파면된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주상이 총명하시니 매우 좋은 기회이다. 김국강이 하는 행동을 어찌 알고 바꾸겠는가 하니 유사가 말하기를 같은 적개공신의 일을 어찌 그처럼 말하는가 하니 남이가 말하기를 나라를 위함이다. 주상과 공신관계가 어찌 같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날 시인이 남이의 집에 가니 유계랑이 있었는데 유계랑은 먼저 가고 시인이 남아 묻기를 왕명서에 대수롭지도 않은 무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화만을 다툰다고 적혀 있으니 전하께서 반드시 이미 알았을 것인데 만약 내가 아뢰지 않고 일이 드러나면 잘못이 없음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니 빨리 먼저 아뢰어야 한다고 하니 군사에 관한 일은 주상께서 엄히 헤아리고 계시므로 저 흉악한 무리들은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이 왕명서는 필시 주상께서 보존하게 하려 한 것인데 만약 저 흉악한 무리들의 음모가 스스로 사라지면 어찌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아뢰겠는가. 신중히 처신하고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기에 시인은 전하께서 이미 아신 것으로 생각하여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문효량이 남이를 감싸려 한다고 생각하는 예종은 명하여 곤장 50대를 때리게 하니 문효량이 다시 아뢰입니다. 남이가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 먼저 우두머리인 한 명의 등을 처치하고 다음으로 영순군, 기성군을 처단하며 다음에는 전하의 수레에 다다라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모의한 자가 누구냐? 강순입니다. 그의 예종은 강순에게 칼을 씌우게 하고 물으니 강순이 울면서 아뢰입니다. 시인이 갑사가 되어 분에 넘치는 성원을 입어 벼슬이 끝까지 다다랐고 또 공신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모반하겠습니까? 그의 예종 강순에게 씌운 칼을 불게 하고 술을 내려주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경을 의심하겠는가? 경은 두려워 말라.
그 사이 여건부에서는 남이의 첩 탕문화를 국문하고 있었는데요. 탕문화가 말합니다. 내가 여종 막덕에게 말하기를 요즘 너희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 하니 국상 때 어찌 첩을 얻기 위해 바쁘겠소. 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여 이 말은 너와 나만 알고 다른 종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날 밤 사내 중이 명패가 왔다고 급히 고하니 나미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곧바로 칼을 집어들고 집을 나갔는데 이내 다시 들어와서 갓을 쓰고 달아나면서 내가 집에 없다 하라 하고는 급히 말을 몰고 와서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즉시 남이 어미에게 달려가서 알리기를 판서가 칼과 활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하니 어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칼과 활을 놓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고변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남이가 대답합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제일로 삼았고 만일 변방에 일이 있으면 먼저 공을 이루어 나라를 돕는 것이 시인의 뜻이었습니다. 시인은 근본부터 충의지사입니다. 예종이 무슨 내가 충의지사라고 칭하면서 어찌 성복 전에 고기를 먹었냐? 병이 들어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의 예종이 모반한 이유를 묻게 하였으나 남이가 사실을 대답하지 않으니 곤장을 치게 하자 남이가 큰 소리로 아뢰니다. 원하건대 잠시 여유를 주소서. 시인이 모의한 말을 말하자면 깁니다. 청하건대 술 한 잔을 내리시고 포박한 것을 늦추어 주시면 하나하나 아뢰겠습니다. 술을 주고 포박을 늦추게 하니 남이가 아뢰니다. 시인이 실로 모반하고자 했습니다. 유자광에게 한 말이 모두 맞습니다. 남이가 강순과 모의했다고 하자 강순이 부정하면서 펄쩍 뛰니 남이가 강순에게 말합니다. 영공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나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 옳다. 또 영공은 이미 정승인데 나이도 늙었으니 죽는다 해도 한 맺힐 일이 없을 것이나 나는 나이가 겨우 26이니 정말로 아깝기만 하다. 그의 강순이 힘없이 인정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물으니 없다고 하여 곤장을 때리며 신문할 것을 명하자 강순이 말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곤장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전하의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모두 들어서 나와 함께 함부리라고 하여도 믿겠습니까? 난을 일으킬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물으니 남이가 대답합니다. 장덕궁과 수강궁은 담이 얕아 바깥에 드러내기 쉽기 때문에 산릉에 나아갈 때 두 궁을 불사르고 12월 사이에 신과 강순이 같은 시간에 입직할 것을 약속한 후 신은 입직하는 겸사복을 거느리고 강순은 입직하는 군사들을 거느려서 거사하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사하라 했는가 물으니 남이는 민섭, 변영수, 변자의, 문효령, 고복로, 오치곤, 박자하, 조경치 등을 언급합니다. 이날 남이는 강순, 조경치, 변영수, 변자의, 문효령, 고복로, 오치곤, 박자하 등과 함께 환열당하고 그 목은 7일 동안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걸려 있게 되었는데요. 환열은 사람의 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묶고 그 수레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어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남이의 어미 또한 다음날 남이처럼 환열당하고 3일 동안 그 목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남이가 살던 집은 유자광에게 주어지고 남이의 딸은 한명회에게, 남이의 첩은 이침에게, 남이의 기생첩 탕문하는 진의 관비로 속하게 하였으며 강순의 아내는 유자광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818년 순조 18년 3월 10일 우의정 남궁철이 아릅니다. 고 영의정 강순과 병조판서 남이에 대해 모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관작 또한 되돌리소서. 그의 조선 제23대 임금인 순조는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동안에도 남이의 옥사가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그것을 고쳐야 함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지만 선대 임금이 결정한 바를 후대 임금이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350년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에게 쉬운 올가미가 벗겨지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당시 나라를 요란하게 흔들었던 영모 사건은 단 4일 만에 그 대단원을 맺게 됩니다. 미리 예정하였다는 듯이 신속하게 당초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즉위한 첫날에 병권을 쥐고 있던 남이를 미리 겸사복장으로 좌천 인사했을 것이기도 하고요. 무력은 매우 강한 기세를 보여서나 성품이 단순하기도 해 적을 만들어내기에 쉬워 보이는 남이는 당시 한명회 등의 훈구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남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었던 세조가 승하자마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끌어내린 것이 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훈구 세력의 지원이 필요했을 예종 또한 같은 배를 타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리 앞서 살펴보았지만 남이와 유자광은 그 접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당시의 신분사회에서 남이는 태종의 외중손이고 유자광은 서자이니 이미 그 출생에서부터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또 남이는 무과에 급제한 무과 출신이고 유자광은 서자의 관직 진출 제안으로 갑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또한 그 후로도 관직의 등급에서 항상 남이가 유자광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했었고요. 두 사람이 한 울타리에서 일을 보아야 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또 유자광이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었고요. 단지 깃발 세우는 역할을 맡았을 일이었습니다.